네, 이번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작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관련 과목에서 크게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7월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 의뢰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 생겨났고요. 올해 7월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전에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사항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7월 10일, 올해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의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에 따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즉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에 따르는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의 존부 여부가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인데 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추가를 하게 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에 1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존 서식의 내용에 그 내용들을 기재하는 란이 추가되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란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의 작성 방법에 관한 부분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임대차 확인사항은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라서 적습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및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는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출한 전입세대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해, 이게 루트가 아니라 체크인데요. 체크로 표시를 한 후에 설명하고 없는 경우에는 미확인에다가 체크로 표시를 한 후에 주민등록법에 따르는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교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모든 세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없음 부분에 체크로 표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를 확인해서 각각 적대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언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될 그 당시 주임법이 얼마를 소액 임차인으로 하여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하는지 그게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속에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에 따르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괄호 안에 체크로 표시를 하고,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같은 법에 따르는 권리 의무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의 범위도 5%죠. 근데 민간 임대주택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더 하향하여 증액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은 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항 보시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대상 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의 체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하면 미확인 부분에 체크로 표시하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로 표시하랍니다.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관리비, 이 부분 새롭게 또 들어온 부분이죠. 관리비는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체크로 표시하며 그 밖의 비목에 대해서는 체크로 표시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관리비 부과 방식은 해당하는 곳에 체크로 표시하고 그 밖의 부과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세대별 사용량을 계량하여 부과하는 전기, 수도료 등 비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총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음도 설명해야 된다.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신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전세 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 개정된 부분이어서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요. 이번 35회 시험에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올해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 매우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차례 반복하여 내용 숙지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법령 시행령 개정사항과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확인 설명서 개정사항을 살펴보셨습니다.